푸른밤 조인입니다. 북쪽 태평양에 사는 어떤 고래는요, 짝짓기 시기가 오면 수컷이 암컷에게 세레나데를 부르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특유의 저음을 내면서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거래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이 저음이 주파수가 좀 달라서 수컷이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암컷은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고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특히 남녀 사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몇 시간 얘기했는데 남는 것도 없을 때 혼자 너무 소외된 느낌이 들죠. 아무리 내 이야기를 해도 다들 안 들리는 척 외면할 때 그렇게 계속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대충이라도 끄적끄적 남겨주십시오. 혹시 알아요? 저한테는 좀 전달이 될지. 10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 였습니다. 라디오헤드 노래 오랜만에 또 들려드리네요. 이 노래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라디오헤드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물씬 느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래요, 오프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세레나데를 부르는 돌고래, 아니 고래라니 너무 슬프기도 하고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들리지 않더라도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들리진 않더라도 어떠한 다른 어떤 무형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소외감이라든지 우울감 혹은 좌절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다 싶을 땐 푸른밤을 찾아오시면 언제나 전 여기에 있으니까 또 이야기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어떤 살인 예매권 준비했어요. 윤소희, 신현빈, 김혁 주연의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타이틀 픽처스 플랜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건강 페이코 피자의 땅 세정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오글로벌 아우디코리아 환인제약 겔포스 평안 LNCPAT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성 셀틱 보일러 LCT PFV KDB 대우증권 용인 기흥 해링턴 플레이스 더 마션 알리안츠 생명보험 트랙스타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구름
푸른밤 정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되게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요즘에 좀 와닿아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제가 쓰는 스트리밍 어플 이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라고 하나요? 뮤직 어플? 제가 물론 돈 내고 사용하는 그래서 랜덤 재생을 딱 눌렀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듣는데 되게 뭔가 힘든 날 위로해주는 느낌도 좀 들고 뭔가 되게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질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도 선곡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도 좋아하는 곡이어서 저희 플레이리스트에도 있는 거니까.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집으로 옮기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겁기 짝이 없지만 일단 집에 가자.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도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신 하루가 지나셨으니까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무셔도 좋고요. 푸른밤 함께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주무시면 더 좋고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까요? 5008님. 쫑디, 저 오늘 월급 나왔어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월급인데 스피드하게 통장에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도 부모님 선물 사고 나니 진짜 뿌듯해요 라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원래 어떤 월급이 날이 돼서 돈을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한 달간 고생한 무언가를 이제 또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이제 딱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뭔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 선물 뭐 사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뭐 사셨을라나. 박민주님.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가 한국 오고 싶다고 그래서 또 푸른밤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그립다고 계속 힘들어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소연 힘내. 돌아오면 꼭 매운 떡볶이 사줄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분 소연씨가 매운 떡볶이를 평소에 좋아하셨었나 봐요. 그래요. 이렇게 또 멀리 있어도 푸른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떠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 공유하고 그럴 수 있다니 되게 고맙고요. 감사하고 그런 일인 것 같고, 민주님이 이렇게 또 마음을 써서 이소연 씨 친구분을 위해서 사연도 보내주셨으니까 소연 씨 혹시 듣고 계시다면 민주님에게 시간 맞을 때 연락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115님. 내일 쉬어서 오랜만에 본방 청취하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며 밀크티 잼을 만드는 중인데 비록 불 앞에 서서 계속 저어주어야 해서 서늘해진 날씨에도 땀이 삐질삐질 나지만 솔솔 풍기는 따뜻한 냄새가 기분을 좋아지게 해요. 쫑디 퇴근할 때쯤 잼도 완성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밀크티 잼이 있어요? 그럼 밀크티로 만드는 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나? 밀크티가 이게 우유와 홍차를 섞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더 이제 많은 것들이
혼합이 돼서 맛있는 홍차가, 그러니까 밀크티가 되는 거겠지만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걸 또 잼으로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잼을 만들 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나요? 조리죠. 그래서 밀크티 잼이라니 신기합니다. 어쨌든 맛있게 만드시고 밀크티 잼이면 되게 뭔가 고소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그러면서 향도 좋고 그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슬기님, 쫑디 친구들이랑 볼링장 다녀왔습니다. 근데 50점도 안 나왔지 뭐예요. 민망. 쫑디는 몇 점 정도 쳐요? 라고. 저는 사실 어깨가 안 좋아서요. 이런 볼링공을 잘 못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촬영차 한 적이 있긴 한데 예전에 이 볼링 공 들다가 어깨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습관성 어깨 탈골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볼링 잘 못 쳐요. 좀 두렵기도 하고 애초에 공 갖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볼링 공이 또 하도 무거운 공들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점 치는지도 몰라요. 50점도 못 치겠죠? 완전 처음 치는 사람이니까 잘 못합니다. 7662님, 안녕하세요. 전 부록의 아줌마의 청자예요. 딸도 자고 남편도 자고 오랜만에 고향 같은 FM4U 들어요. 아 진짜 12시 때 이렇게 DJ가 마음에 드는 건 간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때 DJ도 오랜 시간 FM4U와 함께 하셨던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 이야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희람님, 입시 준비하는 고3입니다. 음악 전공이라 실기도 준비하는데 실전에서 너무 떨어서 걱정이에요. 쫑디는 무대에서 긴장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무대 위에서 긴장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무대 아래에서 연습으로 극복할 어떠한 좀 방법을 많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 많으면 긴장이 좀 비교적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긴장이 더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무대 위에서는 사실 긴장이 되는 순간 이걸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래서 무대 밑에서 긴장을 이제 덜할 방법들, 어떤 연습이라든지 철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전에 많이 극복해내려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릴리 알렌의 Close Your Eyes 그리고 치툰의 Feel Alrigh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 have to say this,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When I'm standing there in my underwear, I know that I've let myself go. But I still feel sexy when you undress me and whisper in my ear,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인터넷에 보니까요, 신조어 영역 시험 문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복세 편살, 낄끼 빠빠, 글설리, 번달 벌줌, 별 다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왠지 소외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모르는 노래들이 나와도 소외감 느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보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할게요. 구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신조어로 가십녀, 가지고 싶은 여자, 가쉽
아닙니다. 가십녀.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여자. 라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제가 인터넷 신조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예상되는 게 있으신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복세편살,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복지- 돼지고기 쌀인가? 복지세 오른다고 편하게 살 것 같냐? 오. 그냥 막 한 거야. 막 해도 말은 되네요. 말 되게 해야죠. 낄끼 빠빠는 뭘 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오. 아닐까? 아니, 그럴 것 같아. 이거 완전 그건 것 같아. 글설리는 잘한다, 완전 잘한다. 모르겠어요. 이거 설레는 뭔가일 어.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글설리. 글설리. 모르겠다. 번달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뭔데요? 번호 달라면 번호 줌? 오, 이건 완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맞는 거. 별 따주는 모르겠어요. 별까지 별걸 다 다 따줘. 줘? 아, 별거 다 줘? 어머, 해석이 있더라고요. 붙여뒀더라고요. 네네. 복세 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복지세 오른다고 편하게 살겠냐가 아니라 낄끼 빠빠 맞았어요. 맞았네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어떻게 이걸 맞히지? 글설리는 글쓴이를 설레게 하는 리플. 리플. 밑에 다는 글들. 네네네. 번달번줌도 번호 달라고 맞았네. 하면 번호 줌 맞았고. 맞았네. 별다줄이 별걸 다 줄여. 별걸 다 줄여. 그러니까 이렇게 낄끼 빠빠 번달번줌 이런 거. 왜? 정말 별 다 줄이네요. 별다줄. 그러면서도 아유. 줄여놨어.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이것도 또 비꼰 거죠. 별걸 다 줄여까지 줄여가지고 별다줄. 아니 어떻게 이거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 못 하겠다. 안 하시면 돼요. 저랑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그렇군요. 저도 뭐 알겠어요. 26이라고 요즘 애들이라고 그래도 낄 표현하고 때 끼고 싶은데. 빠질 때 빠진 잘했잖아요. 다행이네요. 진짜 짱이다. 50점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20점, 2, 30점 된 것 같아요. 40점은 됐네요. 40점. 다행입니다. 전 빵점입니다. 그래요. 자, 나인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나요? 이렇게 신조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조어로 할 거를 나도 어디서 이렇게 FX, 해가지고. FX 노래. 꿍디꿍디. 그럼 나도 그냥 만들어 볼래요. 오늘 주제는 바어부예요. 바어부. 바오부?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아유, 줄이기엔 너무 로맨틱해. 바오부. 바어부.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네. 오, 가을이죠. 그렇죠. 바람 불죠 지금. 바람 붑니다. 가을 바람이 시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파고드는. 가을 밤에 부는 바람들이랑 어울리는 곡을 좀 선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의 이름을 따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네. 누구의 노래죠? 루시드 폴의 노래예요. 그래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편안한 사람 같아요. 맞아요. 듣고 있으면 음. 그냥 막 편해. 맞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저는 일단 고등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노래 듣다 보면 너무 편하고 좋고 음. 이 노래도 되게 좋네요. 요즘에 이렇게 좀 쌀쌀해지면 마음이 어때요? 저는 쌀쌀해지거나 그러면 사실 외롭거나 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쌀쌀해서 외로워지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감정을 별로 안 미워해서. 그러니까 산하엽에도 나오더라고요. 책에도 나오죠. 네. 부끄러라. 책 얘기 여기서 하지 마요.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요. 그 약간 추워지면은 좀 이렇게 손발이 차지고 약간 좀 초조해져요. 네. 초조해질 때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를 들으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루시드 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쵸. 그래서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음유시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노래하는 시인 같은 그런 이미지의 남자고요. 한국의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장의 정규 앨범을 내셨는데요. 요즘에도 녹음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7집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오랜만에 그 디스코그래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슨 앨범이 나왔는지 쭉 봤더니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꼭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앨범이 2013년이니까 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올해나 뭐 내년 초쯤에는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루시드 폴의 노래도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다음 곡은 좀 인디 밴드인데 범세계적인 인디 밴드의 노래를 오늘 한번 골라봤어요. 카메라 옵스큐라의 Before You Cry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도 되게 편안해서 저는 가을에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불 때 좀 들거나 그러면 좀 좋은 노래다. 맞아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카메라 옵스큐라의 Before You Cry 듣겠습니다. No sense, no style. Said I loved you for a little while. When you cried no. 카메라 옵스큐라의 Before You Cry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너무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쵸. 듯한. 그리고 좀 여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노래하는 것 같은. 편하게 있으렴 뭐 네. 그런 느낌. 근데 예전에 그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죠. 10년 전에 이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96년부터 친구가 아니죠. 선배님이죠. 네. 96년부터 활동을 하고 2001년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네. 10년 전이면 한 2005년이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잘 되는 앨범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앨범들이 10만 장, 20만 장을 팔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5만 장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디밴드다 이러면서 당신 저희가 데뷔할 때가 아니니까 5만 장밖에 못 팔았다며 그렇게 그냥 비웃고 이 밴드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앨범은 5만 장 중 한 장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와서는 정말 이제 음반 시장이 죽어서 그렇죠. 요즘엔 5만 장 나가도 정말 대박이잖아요.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5만 장을 판 규모가 작고 좀 매니아층이 형성이 된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소개해드리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내가 알고 있는 비밀 같은 아티스트, 그죠. 비밀 같은 곡들. 있어. 이런 것들이 또 나이씨는 몇 개나 있는 건지 대체 얼마나 있으세요? 저도요 매번 이거 그 준비할 때마다 이젠 난 끝났구나. 절벽에 서 있거든요 늘. 네. 이젠 끝났어. 나의 시대는 갔구나. 항상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계속 파는 거예요. 아이 뭐 다 그러면 나오면서 맨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땅 파는 기분으로 땅을 파면 뭐가 나오는 기분으로 근데 이제 주위를 너무 많이 파서 네. 멀리까지 나가야 돼. 좀 나가서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은 있어서. 네. 그래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그 팀명이 되게 재밌네요. 그죠. 어두운 방. 맞아요. 그 라틴어로. 뭐라 그럴까 그 사진 찍을 때 네. 암실 있잖아요.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좀 특이한 그렇게까지는 근데 어두운 친구들은 아닌데. 그러게요. 음악이 되게 좀 그래도 좀 따뜻한 밝아요. 밝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베렌 세바스찬 같은 느낌의 스코틀랜드 밴드입니다. 네.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피아노랑 노래 맡은 캐리 랜더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네네. 한 살 언니신데 그래서 사망 소식에 좀 놀랬던.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또 있었고요. 네. 자, 카메라 옵스큐라의 Before You Cry 들으셨고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다음 곡이 좀 명곡인데요. 네. 다음 곡이 오늘의 척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엘튼 존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네. Goodbye Yellow Brick Road라는 사실은 엘튼 존의 가장 뭐 히트곡이라고 할 수 네네네. 있는데요. 그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엘튼 존 너무 좋아하고. 아 진짜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맞아. 약간 소울풀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백인의 소울. 백인의 블루 아이드 소울 그렇죠, 같은 블루 아이드 그런 소울이죠.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맞습니다. 그런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그 내한 공연 소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완전 놀랐던 되게 게 소규모. 500석에서 네. 엘튼 존을. 엘튼 존이 500석에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본인도.
정말요? 그 정도 규모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프로덕션도 대단한 거죠. 그쵸. 어떠한 또 이런 이벤트라든지 공연 기획을 쉽게 하지 못했을 텐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그 사실은 소규모 공연을 안 되는 이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페이지불 때문이잖아요. 그죠. 금액적인 부분이 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줬다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500명 안에 들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이거 대단한 건데. 못 간다고 봐야죠. 보통 사람들은 1,000원을 타고 나야 갈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빨라야 돼요. 그렇죠. 5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검지가 좀 남달라야 돼. 그래요. Goodbye Yellow Brick Road 네. 이 노래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노래 좀 어떤 노래인지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야겠죠. 일단 엘튼 존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살아있는 레전드다. 그렇죠. 영국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어떤 팝이랑 락 장르에서는 정말 옛날부터 계속 최고의 자리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음악 활동이나 자선 활동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사자기를 줬대요. 아이고요. 그래서 서 엘튼 존, 서라는 게 꼭 붙죠. 기사군요. 멋지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요? 예. 기사작이요? 막 고종의 후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가 그런 거 시작되니까. 있었어야 돼, 사실은 원래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영국 말고도 이런 기사자기를 내린 나라가 유럽에 좀 있죠. 그래요? 유럽에 좀 있을 거예요. 오. 그래도 뭐 영국이 가장 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명하긴 좀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만 네네. 이런 기사자기를 받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 조금만 저는 얘기해 주시죠.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옐로우 브릭 로드한테 굿바이 하는 안녕을 고하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노래는 가사보다 어떤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 진행이 너무 재밌어요. 멋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고요. 유어송이라는 곡도 있거든요. 70년도에 그 발표된 곡인데 이 노래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73년도예요. 이번에 이 엘튼 존의 디스코그래피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게 2013년 재작년까지 31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31장이요? 네. 그래서 이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는 9집이에요. 73년도 9집 앨범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대단하다. 타고난 싱어송라이터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죠? 저는 30 되기 전까지 저작권 등록 100곡 하자가 목표거든요. 지금 몇 곡 돼 있으시는데요? 많이 세보진 않았는데 60곡. 그럼 고지는 작사 보인다. 작곡 이게 따로 해서. 네, 고지는 아직은 보이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셌을 때 60곡 정도였으니까 지금 계산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소품집 전이었죠.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하다. 한번 노래 듣고 올 때 동안 제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광고까지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hen are you gonna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and? I should have stayed on the phon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own mind. You know you can't hold me forever. I didn't sign up for you.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앞서서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들으셨는데 그렇죠. 엘튼 존 노래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의 향수 같은 것도 좀 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노래들 딱 들으면 진짜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강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대자연. 노래가 이런 노래가 왠지 궁금해요, 진짜. 뭔가 물기를 품은 노래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음, 노래라면 엘튼 존의 노래라면. 다음 노래가 정말 물기를 품은 노래인데. 그래요? 예, 어떤 정말 노래인지 어찌나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지. 습한가요 노래가? 네, 진짜로요. 저는 그 장필순 선배님 목소리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의 목소리는 뭔가 대체 불가능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듣는 누구나 이 목소리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는 좀 특별하다는 건 육감적으로 알 것 같은 그런 분의 목소리인데요. 2015년에 장필순 선배님 싱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첫 곡은 이적 선배님 곡이었고 둘째 번 곡은 어떤 날 이 집에 수록된 곡이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곡이 이상순 씨랑 조동희 씨가 같이 만든 집이라는 노래인데 오늘 그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순 씨는 뭐 아시다시피 롤러코스터나 베란다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이 조동희라는 작사가는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장필순 씨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곡의 작사가인데요. 조동희 씨의 이제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사를 했다길래 또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산림욕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노래를 듣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네. 다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장필순의 집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장필순의 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장필순 씨의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피아노 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산림욕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뭔가 다르죠. 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런 목소리가 음. 그냥 단순히 음악으로 들리지 않고 뭔가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온달까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들으면서 많이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인데. 근데 장필순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소리가 뭔가 연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연기. 네. 노래, 그러니까, 액트. 아니요, 액트. 그러니까 노래를 스모크? 한다라기보다 무언가 나에게 이렇게 목소리뿐이지만 네. 다른 무언가를 또 동시에 나한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런 좀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동시에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장필순 씨의 음악을 들으면 목소리뿐만인데도 되게 막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정확하다는. 네, 되게 뚜렷한 무언가가 맞아요.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도 막 상상이 가는 그런 목소리예요. 멋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이 곡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젝트의 한 곡이었다고요. 일환이고요. 네.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다른 싱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싱글로 앨범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워낙에 그 정규 앨범에 힘을 실어서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이 싱글 프로젝트가 좀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기대도 좀 되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장필순 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예전에 들국화 게스트 및 코러스 활동으로 노래를 시작하셨고요. 김현철 씨의 곡이었던 어느새라는 곡으로 데뷔한 독보적인 여성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포크록이랑 일렉트로닉을 같이 접목시켜서 굉장히 특이한 사운드를 내는 걸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5집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랑 6집 순이라는 앨범이 한국 100대 명반에 2개나 올리면서 네.
참 얼마나 또 음악적으로 대단하신 분인지 한 번 더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100대 명반 하면은 1등이 이제 들국화였던 거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앨범 나의 흐름이 널 부를 때가 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한번 목소리가 마음에 어떤 울림이 되셨다면은 이 앨범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 곡 넘어가 보죠. 어떤 그럴까요? 팀의 어떤 노래인지. 다음은 못이라는 팀의 노래를 선곡을 해왔어요. 못이라는 MOT라고 네. 사람들이 잘못 읽어서 되게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못이라는 예전에는 듀오였고 이제 현재는 밴드가 된 그런 예전엔 듀오니까 이제 듀오였던 데뷔 노래를 지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날개라는 곡이에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2004년이었나 그때 홍대 거리에 옛날 중고 앨범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무도 이제 앨범 안 사니까. 근데 중고 앨범을 파는 데서 막 여러 가지 막 보물찾기 한다고 거기서 앨범을 막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그 사장님이. 처음에 듣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랬을 텐데 뭔가 이 한 남자가 방구석에 앉아서 네. 쭈그리고 앉아서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리감이 가까운 노래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노래 뭐예요? 주세요 해서 바로 사왔던 중고 앨범으로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못의 날개라는 곡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못의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만 날았지. 처음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슬펐지. 우린 부서질 것을 못의 날개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LP 튀는 소리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게 많은 분들이 노래 끝났다. 이제 나인 씨와 종현 DJ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 그랬는데 좀 꽤 오랜 시간 그죠. 또 이제 LP판 돌아가는 어찌 보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LP 돌아가는 소리도 딱 이게 CD로 발매가 되고 테이프로 발매가 됐었을 텐데 네네. 이런 믹스를 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것 말씀하신 같아요. 것처럼 거리감이 상당히 가깝네요. 그죠. 뭔가 기타 좀- 소리 톤도 너무 좋아요. 기타 톤이 일단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저는 베이스 라인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못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생각하기로. 그리고 뭐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뭐 올해의 신인상도 받고 사실 뭐 매니아층에게는 너무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그런 분들이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얼마 전에 앨범이 이제 지금 나오려고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선공개가 되었죠. 네. 이 못이라는 원래 듀오가 이제 밴드로 편성을 바꾸게 되면서 이희연 씨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느낌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선공개된 곡은 조금 더 모던락에 가까운 곡이었는데 앨범이 어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못의 노래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네. 그 못이라는 팀이 그러니까 이제 데뷔한 지가 10년 된 거죠? 11년 된 거죠. 11년째. 2004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만으로 10년이 딱 된 거군요. 그러네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이런 올해의 신인 최우수 모던록상. 왜? 멋있다. 상 받는 거 좋아요. 그죠? 멋있죠? 상 받는 거 기억난 적 있어요? 뭐 1위상 이런 거 말고 네. 되게 기억에 남았던 상? 많은 상들이 좋긴 하지만 저는 데뷔하고서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게 좋았겠다. 그게 가장 기뻤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상 받는 거를 욕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그릇이 작은가 봐요. 상에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릇이 큰 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걸 상에 수도 대한 있는데 생각이 없다는 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좀 연연해하지 않는 편이긴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근데 또 저 말고도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걸 바라는 이들이 또 있고 하니까 또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걸 위해서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하고 그런 편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항상 아닙니다. 그렇군요. 상 받는 거 그래도 좋은데. 아, 받으면 좋죠. 물론 좋은데. 아 물론 그걸로 막 이렇게 막 갈 수는 없지만. 그죠. 예. 받으면 너무 좋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첫 번째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제 알겠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이고요. 행복이죠. 행복.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썼던 진짜 어렸을 때 썼던 편지를 네네네. 봤거든요. 근데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상을 받아다 주진 못할 거야. 그래도 얼마나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 보니까 한 5살인가. 그때 상 받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못할 거야. 못할 거야. 그래도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을 받는 것이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진 못할 거야. 그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특이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에 대한 존재를 주체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뭐 그것도 어렸을 때의 생각이니까 엄마는 그 편지를 받음으로써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셨겠죠. 그래서 좀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엄청난 그랬지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랬지만 어쨌든 방송 3사에서 신인상 다 받았다. 아니 그거야 뭐 멋있네요. 저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도와주시는 분들과 사랑해주시는 분들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네. 못의 노래까지 들어봤어요. 네. 멋진 노래.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누구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날씨 어떠세요? 이제 가을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곧 겨울이잖아요. 맞아요. 곧 겨울이죠. 뭐 하실 거예요? 남은 가을을 어찌 보내실지. 저는 똑같아요. 계속 뭐 앨범 준비하고 뭐 콘서트 준비하고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걸 해도 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왜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되게 열심히 살아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가을이야, 막 이런 거.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분입니다. 나인 씨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씨의 고맙습니다. 새로운 앨범도. 네. 그날 오셔서 다 소개해 주세요. 앨범 내시면 디어클럽 앨범 나오시거나 나인 씨 앨범 말씀만으로도 나오시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특집 디어클라우드 특집.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선곡 해주시고요. 네, 그럴게요.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Follow the Moskva down to Gon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h love, yeah. Oh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허스키한 내 목소리가 너무 싫었다. 초등학교 땐 내 목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할머니 같다고 놀려대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적도 있고, 사춘기 땐 담배를 피우냐는 오해를 받는 건 물론이고
내가 입을 열면 친구들이 하도 수군대는 바람에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혼날 때도 많았다. 그 놀림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나는 목소리와 함께 자신감도 잃어버렸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내게 풀 수 없는 족쇄처럼 따라다녔고 소개팅을 나가도 듣는 질문은 딱 3가지뿐이었다. 감기 걸리셨나봐요. 저희 할머니랑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혹시 담배 피우세요? 내 허스키한 목소리는 나에게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돼버렸다. 그런데 얼마 전 라디오를 듣는데 독특한 목소리의 가수가 출연했다. 그 가수가 방송은 처음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특유의 목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DJ는 연신 목소리가 독특하다고 매력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다독여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당신 목소리 매력적이네요 라고 말해줬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내 목소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채 나는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처음 안았을 때부터 난 깨달았지 똑똑히 두 사람의 심장에 하루의 끝, 오늘은 김영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가을방학의 사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를 그것도 매력적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 준다면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당신 목소리 매력적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어서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잊은 채 어른이 돼서 사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 어른이 된다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 아직 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뭐랄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예뻐해주지 않는데 나마저 예뻐해주지 않으면 너무 내 목소리가 외로워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끼고 있는 무언가라면, 나의 것이라면, 아끼지 않는 것이어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라면 남들이 좋아해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더 큰 사랑을 주면 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목소리를 먼저 자신의 뭔가 컴플렉스가 되었던 목소리를 먼저 좀 사랑해 주시고 물론 그 사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사람마다 되게 다른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콤플렉스를 드러낼 때 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되게 상투적인 뭐
뭔가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인의 목소리를 아껴줄, 본인의 목소리를 좀 위로해줄 스스로의 방식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라도,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가 되는 존재라도 나의 것이라면 남들이 주지 않았던 사랑을 내가 줘서 어떠한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민님도 어떠한 방법을 찾으셔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사랑을 좀 주고 다독임을 주시고 하면 컴플렉스도 조금씩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힘내십시오. 자, 신윤서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푸른밤 듣고 있는 정신 나간 고3입니다.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지 엄마한테 자꾸 무뚝뚝하게 대하게 돼요. 속으로는 미안한데 겉으로는 자꾸 틱틱대고 죄송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요. 이때까지 속만 썩인 못난 첫째 딸인데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고 토닥거려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투덜이 못난 딸 안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또 푸른밤으로 문자 주셨으니까 이거 꼭 지키시고 앞으로 있을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집중하셔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50님, 종현 DJ, 저 내일 혼자서 오사카로 떠나요.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이라 너무 무서운데 일본어도 안 돼서 더 무서워요.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번 돈으로 이렇게 혼자서 떠나는 건 처음이라 설레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행복하게 무사히 다녀오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사고 없이 다녀오시고, 사건 없이 다녀오시고, 물론 이건 정말 뭔가 어떠한 안 좋은 일 대신 즐거운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거기에 간 것 자체가 또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느끼는 것들이 또 많을 거고 추억될 많은 것들을 축적해 오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뜻깊겠네요. 되게 스스로 번 돈으로 하는 첫 번째 여행, 거기다가 첫 번째로 혼자 가는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권민희님, 일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간 된다는 믿음으로 파이팅 해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의 어떠한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할 때는 하기 싫은 일, 정말 싫은 일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거쳐야 한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요. 이용고 씨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솔라티의 그대는 나를, 그리고 잉거마리의 What It Means to M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
see that you feel tired. 저는 고3인데요. 요새 친구 관계에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고1 때부터 친한 친구라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챙겨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그 친구는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 기분 탓인가 했는데 자꾸 반복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런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 친구는 저만큼 저를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8673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점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나는 심각하게 느끼지만 막상 알고 보니 별일 아닌 경우도 많고요. 물론 내 기분과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이 쌓이다 보면 오해가 싹 틀 수 있거든요. 괜히 친구를 의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방법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그런 대화가 또 가능하다고 믿고요. 오늘 끝곡 홍제목의 네가 고향이면 좋겠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내가 사는 집에 그녀는 조금 느려 밥도 느릿느릿 하루 매일 긴 잠을 자 내가 사는 집에 그녀는